이제 연동도 되기도 하던데 예, 이제 예. 오늘 그냥 이제 해 바뀌고 그러니까 삼성 카렌다를 홈한 면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 구글 카렌다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게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한데 나중에 차이가 커집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훈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저희 송년회 잘했습니다. 예, 예. 송년회 올해 많으셨어요? 많이 있습니다. 좀. 예.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혹시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거 먼저 풀고, 예, 그러고 나서 시간 나오면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거 있으실까요? 아까 저 구글 카렌다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네. 그거 설명 추가하는 그 난을 이렇게 하시던데 네네. 그걸 저는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 좀 가르쳐 주세요. 설명 추가한다. 컴퓨터 말이세요? 폰? 예, 예. 컴퓨터에서 설명 추가하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화면 한번 공유해 보세요. 화면. 장 소장님 뒤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거실에서. 아, 예, 거기에서 새 탭에다가 저기 캘린더 하나 열려 있네요. 맨 마지막 탭. 예. 마지막 탭에. 예,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월 단위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상단 오른쪽에 저기 월이라고 돼 있는 거. 지금 거 선택된 거 바로 앞에. 예, 그걸 주로 한번 바꿔 보세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상단 네네. 오른쪽에 지금 연락처 있는 거 일단은 닫아 보시고요. 예. 예, 그거는 닫아 보시고. 자, 이 상태가 이제 보통 때 쓰는 상태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설명 자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강남 보건소 내용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을 해 보세요. 아, 예, 예. 그러면 예. 아래 설명 추가라고 지금 보이시죠? 네네네. 예,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이제 실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상단 왼쪽에 X 누르시고, 네. 한 번만 클릭을 하시고, 강남보건소를, 예, 그러면 연필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거 누르시면 똑같이 같은 예, 화면. 네. 예, 이러면 아래가 설명 보이시죠? 예, 예. 예, 그리고 저 설명 자리에 우리 URL이라든가 이런 거 넣으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도 걸리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닐 때, 네. 온라인 일정일 때는 저기 위치 추가 자리 있잖아요. 위치 추가. 예, 화상회의 바로 아래. 예. 거기에다가 관련 URL을 넣어 놓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 점이 그 아래 설명 추가는 겉으로 나왔을 땐 링크가 안 보여요. 아, 예. 근데 저 위치 추가에다 넣어 놓은 하이퍼링크는 네. 바깥에 일정 자리에서 칸이 좁을 때가 아니라면 네. 하이퍼링크가 보여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되셨을까요? 예. 예. 이걸 이렇게 더 추가로 기록하고 하는 걸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예, 예. 저는 그걸 못 들어가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최미정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다른 분들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계속 넣어주시고요. 진정은 선생님 화면 공유하신 김에 다른 거 더 있으신가요? 예, 아까 이제 여기 인물 주소록 있죠. 네. 이 주소록 관리를 네.
전혀 이제 안 했거든요. 아유,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주소록 관리할 때는 이 상태로 하지 마시고 그 X자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잠깐. 네. 예. 요거요. 예, 그걸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걸 북마크 해 놓으세요.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저거를 지금 보면 209명이라 뭐 크게 정리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예, 정리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가끔 연말에 한 번이라든가 네. 이런 때는 삭제를 한번 싹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전체 삭제가 아니라 네. 이제 여기하고는 전혀 연락할 일이 없겠다. 예. 그리고 그쪽에서 전화 오더라도 네. 여기 안 뜬다 그래서 나한테 흉이 안 되겠다 싶은 데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데들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예. 저 얼굴 자리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이 네. 돼요. 예. 예, 그 선택이 딱 그걸 클릭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연필로 그럼 하든지. 연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예. 그거를 싹 선택한 다음에 상단 네. 오른쪽에 있는 저 점 3개 자리를 누르시면 네. 그러면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단 예. 오른쪽에 상단 오른쪽에 점 3개 더 위에. 요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개 선택했을 때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개 설 하면은 때는 저기 컨트롤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니요. 저 체크박스 그냥 계속 선택만 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필요 그렇군요. 없이.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두 네. 종류. 하나는 여기 왔는데 없으면 여기 연락 왔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흉이 되겠다 싶은 네. 데들 예. 그런 데들을 남기고 두 번째는 여기는 먼저 떴을 때 그러니까 네. 불편한 사람도 남겨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떴을 때 내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여기는 문제가 적겠다. 그런 것들도 남겨놓으시고 그 외에는 전부 삭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네. 새해 맞이하실 때 기분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유 네. 중지하겠습니다. 네네. 자,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오늘 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그거 해결해 놓고 시작하게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목 부분, 뒤쪽은 어차피 뭐 툴팁 또 들어있긴 한데, 앞쪽에 짧게 한 번은 하고 넘어가겠다 한 게 뭐냐면, 소셜 투자 동맹이라는 제목 보신 적 있죠? 네. 보고 들어오셨죠? 요거가 이제 뭐냐 네. 하면, 보통 소셜 투자 그러면 소셜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소셜 인베스터 검색 그냥 하시잖아요. 뭐 주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쪽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디지털 쪽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생활이든 사업이든 이쪽에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든 시간이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따지면 사실은 디지털 쪽에 관여된 부분이 훨씬 더 커요. 디지털 이제 관여 안 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 관련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 그러는 순간에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게 세 가지죠. 자금, 자본, 그리고 뭐 자원 이런 거를 하는데 혹시 세 가지 구분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금은 돈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자원은 하고, 예, 자본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원은 저기 부채까지 사람인가요? 따지는 거요? 부채? 아니, 꼭 뭐 그렇게 부채까지 따지고 이런 쪽은 아니고 보통 자본이라고 할 때는 네네. 그럴 때는 그 인프라 있잖아요. 뭐,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것까지 약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본이 더 큰 의미고 그 안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형태가 되고 자본일 때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이제
금전으로 원래는 금전으로 마련해야 할 그 사회적 인프라나, 요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자본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원은 그거보다는 원래 뜻은 뭐냐면,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가치 있잖아요. 자연계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가치들,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원래 자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추가가 된 게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나머지 이런 쪽을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것, 자연계에서 얻지 않아도 나머지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원 쪽은 그래도 살짝은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디지털을 배제하지 않은 느낌인데, 근데 자금하고 자본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지털을 배제한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해요. 우리가 돈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돈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그거는 스토리가 지금 배제가 된 상태로 유통이 돼요. 스토리가 배제된 상태로.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지폐가 있다면, 그 지폐가 현재, 누구를 거쳐서 어떤 일을 거쳐서 선생님들 손에 들어왔는지 그걸 아실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서 번 돈이든 아니면, 사건에 연루된 검은 돈이든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편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사회를 점점 더 밝게 살기 좋게 살려는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범죄에 협조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 세탁하는 창구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쪽이고, 온라인 쪽의 경우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SNS를 거치는 쪽에서는 이쪽을 통한 거래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서로의 가치 교환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송년회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송년회 참여하신 분들은. 근데 송년회 가만히 이렇게 바깥에서 나중에 보시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참여한 거 말고, 온라인 쪽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안에 참여했던 분들이 후기 올리고, 댓글 달고, 또 각자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영상 남아있고, 라이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그 가치가 보통 송년회 같은 거 뚝뚝 끊기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뒤로 딱 지나가면 갑자기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남지가 않고. 근데 우리 굉장히 작은 곳에서 했잖아요. 아담한 곳에서 그렇게 전부 벽에다 등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스토리가 끝나지가 않잖아요. 물론 또 페이스북은 몇 년 동안 그럴 것 같아요. 1년 전, 2년 전 해가면서 또 챙겨줄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그쵸? 예. 그래서 스토리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유한다, 있는 거니까 함께 쓴다 개념이 아니라 공개해 놓으면 가치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리로. 이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 일이 있을 때는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공윤수 원장님 경우도 그렇고 윤설이 대표님도 그렇고 또 이제 진재근 선생님 하시는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NGO라든가 NPO 쪽 관련된 데들이라든가 그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지금 투자를 받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디지털 쪽이 결합이 된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디지털 쪽이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투자받기 안 좋아요. 예. 오히려 투자하고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보통이에요. 실제는. 예. 오히려 투자가 아니라 그냥 후원, 이런 용어로는 보통 해요. 후원이라는 용어라든가 협찬, 뭐, 이런 거는 많이들 해주시는데, 근데 그건 아마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투자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뭐 어떤 형태, 금전적인 쪽이 됐든 아니면 디지털 쪽이 됐든, 어딘가 뭔가를 투자들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지나서 딱 한 세대만 지나가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투자한 게 자녀들한테 돌아오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금전적인 투자를 한 쪽일까요? 아니면 아까 나중에 이야기 드렸던 투자받기 곤란한 쪽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자산이 돼서 돌아올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돈 가지고 투자했던 쪽이 아니고 주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는 활동들이 우리가 평가절하하거나 외면하거나 잊고 지냈던 곳, 그런 곳에 서 했던 활동들이 우리 자손들한테는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자본주의 쪽이 그 대한민국의 뿌리 깊게 이렇게 이제 뿌리가 쫙 내려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돈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다들 어려우실 거예요. 마음이 선뜻 안 내키실 거예요. 아유, 저기 노후자금 지금 다 모으지를 못한 기분인데 내가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는 지금 연배 다른 분들 대비 온라인 활동 부분은 상당히 왕성하신 편들이시거든요. 전부 다. 그죠? 그러면 그 왕성한 활동을 나만 쓰고 만다 아니면 주위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끝내고 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까 그런 곳을 그런 곳들에 딴 데서 투자를 받기 곤란한 곳들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세요? 후자요. 예.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뜻 이렇게 생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2015년에 원래는 소셜 인베스터 클럽이라고 해갖고 페이스북에다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저한테 교육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거기에서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그냥 이제 우리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활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드는 거 하나. 근데 해보시면 아시지만 앞전에 최미정 님도 경험을 해보셨고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지만 사업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익성 사업체가 아니라 해도 조직을 만들어 갖고 뭔가 역할을 나누고 하는 게 좀 어떠세요? 어려워요. 부담 가거든요. 예, 부담 가고 신경 쓰이고 좋았던 관계에서도 막 이제 서로 신경 붉히고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좋은 점이 주식이 이제 좋은 게 실제 생산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는 책임이 안 돌아오고 단지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끝내잖아요. 비슷한 정도 선을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댓글 달고 글을 쓰고 영상 만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안에서 내 네트워크를 그쪽하고 같이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나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조직들 있잖아요. 거기를 과거에는 후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고 끝낸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투자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투자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는 아주 가치가 높은 일인 거예요. 그 일이. 그리고 그냥 넣고 까먹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챙겨보다가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관심을 갖거나 내 자녀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하고 관련해서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거. 그래서 그냥 후원 조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서포터즈라고 안 하고 그때 인베스터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룹들을 정리를 하느라고 이제 그룹이 활동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만들어놨던 게. 그래가지고 정리 좀 하려고 뒤지다 보니까 이 그룹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 그룹을 다시 뭐 살리고 신경 쓰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 넘어가는 때니까 요런 쪽으로 해서 함께 연구하고 왜냐면 혼자 힘이라는 건 너무 약하니까 요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가실 분들 있으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끼리 하는 거는 그냥 스터디하듯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들여다보고 할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뭐 요런 정도 선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협조를 하면 적은 힘 갖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시작할 곳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때 소셜 인베스터 클럽이 숫자는 한 20명 됐는데 그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이 되는 곳들이 친한 분들, 가까운 분들 안에서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처를 이걸 못 찾아냈던,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죠. 근데 지금은 지금 공 원장님 하고 계시는 꿈이 있는 사람들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윤설이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땡큐 있잖아요. 그쪽이라든가 거기를 지금 제가 일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하기가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이번 송년회 때 윤설이 대표님이 그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5명이 먼저 찬 거예요. 원래 숫자로는. 이게 다 차 있으니까 더 모셨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러긴 했는데 오늘 마침 원래는 금요일 저녁이 제가 그 교회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구역 모임이 지난주에 송년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오늘 하루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번개치는 겸해서 한번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와주셔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장점이나 전략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안전성과 거기 제가 올려놓은 거 읽어보셨어요? 본문에 올려놨던 거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안전성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소리냐면 금전 형태면 나이 들어갖고 바깥에 꺼내놨다가 깨끗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손을 털어야 되는, 그리고 딱 내려놔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자산은 지금까지 겪어보신 경험으로 내려놓으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알려주고 끝내는 게 사실 디지털이 오히려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날로그가 딱딱 잘라지는 게 안 되고 디지털은 딱딱 잘라지는 게 이게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날로그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손을 떠나면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진짜 딱 끊겨요. 사람조차도. 그런데 디지털 쪽은 물론 페이스북 차단 기능이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는 지금 블로그든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이든 이런 거 보시면 그냥 하다가 중지했으면 중지했지 그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고 내가 만들었다 그래도 나한테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남는 투자인 거예요. 이쪽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저기를 하면 그래서 두 번째는 OSMU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러니까 일반 돈은 원소스 멀티 유즈가 힘들어요. 일반 돈은. 그러니까 돈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뭐랄까 움직이려고 직접 줘서가 아니라 있다는 걸 흔들어서 보여주면서 그걸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쓰는 케이스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 자체를 실제 쓰면서는 투자가 2중 3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자산은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된다. 하나 작성해서 여러 가지의 공동적으로 가치를 이렇게 누리도록 하게 해주는 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부분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온라인 하는 분들은 이름이 잘 안 붙어 있어요. 일반 블로거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버들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요. 본인이 이름 걸고 얼굴 걸면 걸리잖아요. 이게 걸려 있으니까 그거는 기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실제 자기 실명을 걸지 않고 움직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안에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 중심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만든 거의 대부분의 게 전부 기명 자산인 거예요. 현재로는. 기명인데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은 이런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나 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NGO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NPO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어도 그냥 또 좋은 일 하는 곳이라 그래도 우리가 한다 그래서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디지털 투자가 안 되니까. 일단 그쪽이 어디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일단 그쪽이 페이스북 정도 수준까지 SNS에 들어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들이 투자를 받을 곳들이. 그리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만드는데 저희는 대표부터 시작해서 직원은 한 명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투자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나갖고 투자하게 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건전한 곳들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건전한 곳이 걸리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한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준비한다고 자료 조사하고 그분들하고 패치 맺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을 훑어보면서 분석하고 이걸 하면서 우리 자체가 배우고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이런 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이미 돌아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배당이 높은 그런 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들을 한번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새해에는 이런 쪽으로 함께 연구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새로운 도구 나왔으니까 그거 사용법 하나 더 배울래 아니면 뭐 요거 쓰는 기법 해가지고 뭐 배워가지고 나 필요할 때 써먹을래 요 수준에 하는 거하고 그거를 방향성을 갖고 해도 어차피 나는 기술 습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하시는 거하고 요게 좀 다를 수 있겠다. 예,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대략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 드렸고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몰려가서 함께 패치 맺고 그런 데들이 오프라인에만 막 치중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부 홍보가 바깥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투자는 고사하고 후원을 받는 것도 그렇게 매끈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서 패치 맺고 댓글 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투자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쉽고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쪽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그냥 말로만 조금 드렸는데 예, 진재근 선생님 들어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는 투자일까? 네. 또, 이름이 과연 붙어 있을까? 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요. 예, 예. 예컨대, 네. 지금 이제 이 매년 연말이고 연초면 적십자 회비를, 받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NGO 그룹에 대한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형태로 남는 투자라고 봐야 되고 또 이름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거 개념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원 제너레이션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돌아올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가혹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어야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되니까. 예. 여기 앞에 있는 SIA라고 올려놨는데 맨 앞에 그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오늘 디지털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적십자 회비는 그건 우리가 디지털로 지금 투자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초기에 했던 금전 형태인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적십자는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적십자에 있는 거기에 회장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기존 적십자 회비 낼 때는 그런 부분이 전부 배제가 되거든요. 없는 거예요. 추적이 안 돼요. 관계도 추가가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죠. 거기 뭐 회장님 찾아보니까 나왔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패친 맺고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뭐 하신다고 하는데 질문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하는 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패친을 맺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이 내용 좋은데 내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참여를 해볼까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하는 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식으로 똑같이 들어와서 함께 그렇게 활동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아까 MPO 쪽에 해당하는 쪽에서 똑같이 하듯이 그쪽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들어왔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안 들어오고 오프라인에만 그냥 있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SNS 활동하는 건 난 싫어. 그러면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자녀가 들어왔을 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 서연이라든가 저희 서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막내 지상이라든가 들어와서 진짜 아무 관련 없는 거 올려져 있어도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적십자도 만약에 그쪽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들어왔다면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적십자 회비는 아니다. 연말에 회비가 내는 거. 예,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건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진재근 선생님은 질문 하나 주셨고, 더 없으시면 그 다음엔 최미정님, 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글쎄요,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 SNS가 다양하잖아요, 채널이. 네. 네, SNS는 하나밖에 없어요. SNS, 그럼 뭐 페이스북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SNS가 아니라고 교육을 수도 없이 해드렸죠. 예. 지금 유튜브, 인스타, 뭐 틱톡, 나머지 것들은 전부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들어가지 사람 네트워킹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드렸죠. 예,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이요, 예. 우리 아이들만 봐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자기 개인정보의 노출.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자체를 이제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직장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아주 개인적인 완전 프라이빗하다 이래가지고 전혀 뭐 나이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개인적인 거는. 근데 지금 글쎄 이 문화가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한 번은 여직원이랑 출장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직원 나이는 어느 정도야?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여직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거를 물어봤더니 엄마 큰일 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요즘은 개인적인 건 전혀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SNS 자체에서도 자기 개인정보의 노출? 이거는 완전히 그 아주 무서운 일, 잘못된 일,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 이런 걸로 어느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봐도 카톡에도 본인의 사진이 요즘 아들은 올라가 있는데 딸 같은 경우는 뒷모습만 올라가 있거든요. 얼굴은 전혀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는 이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릴 때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남편만 오픈을 하지 오픈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저는 또 반면에 이런 인간미가 없는 세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젊은이를 만났는데 자기를 순수하게 오픈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또 딴 세상에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SNS 하는 거에도 되게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를 쳐다봐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은 계정이 있지만 활동은 안 하고 있고 남편은 계정을 젊은 날에 만들었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아이들은 뭐 계정도 없고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또 유 대표님 만나고 작년에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계정은 있었지만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상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갖고 마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상황을 만든 게 이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아이들이 만든 게 우리가 아니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 탓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위쪽은 위쪽 탓, 그 다음에 애들은 애들 탓. 요거를 시작한 세대가 우리 세대인 거예요. 그걸 시작하면서 바로 뭘 했냐. 부모 세대가 갖고 있던 아까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한 사회적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부모들 세대가 갖고 있던 사회적 자산을 전부 돈으로 환금을 해버린 세대가 우리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부 돈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돈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나머지 쪽에 가치가 없다고 해갖고 딱 해놓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 세계에서 커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소셜 투자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복구해놓고 가자. 그걸 위한 거예요. 좀 우리 앞 세대 때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산을 우리가 산업 발전하고 뭐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강해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뒤는 다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바짝바짝 말라서 콩가루처럼 해놓고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건 다 너네 탓이야. 이거는 사실 부모로서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다 같이 하자, 뭐 사회운동 막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일선에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분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쪽에서 이걸 어쨌건 이겨내고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하게 뭐 우리 이전 상태까지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까지는 복구를 해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딱딱 긁어서 윗세대 거 다 긁어서 사회적 자산 없애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나눠서 산업 자산으로 써먹어야 할 부동산과 자금과 동산들을 전부 다 긁어갖고 우리가 쥐고 안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 이제 찔끔찔끔 저희 애 낳으면 뭐 좀 도와줄게, 뭐 해줄게, 완전히 이걸 애들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많은 돈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풀린 돈들, 그게 애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우리 세대한테 들어오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세대 돈 그렇잖아요. 전부 우리 세대들이 그거 다 도로 챙겨갖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바꿔서 금융자산으로 바꿔서 다 긁어서 도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요즘 애들은 애를 안 낳아. 이 소리를 우리가 뻔뻔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는 제가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대화가 별로 없는데 다른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60 넘은 분들이 모여 앉아갖고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 월 달에는 정부 자금이 뭐가 나오고 몇 월 달에는 정부 자금이 뭐가 나오니까 우리끼리 해가지고 팀 짜서 그거 제안 내가지고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교육 프로그램 짜고 뭐하고 다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젊은 사람 채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한 명도 채용을 안 해요. 젊은 왜요? 사람, 예? 젊은 사람들 불편하다는 거예요. 애들 저기 하면 애들한테 이게 많이 가야 되니까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애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없이 나이 드신 분들끼리 앉아갖고 그렇게 하는 데들이 모임이 숱해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만 나온 모임도 여러 대 들어가 있다가 도무지 대화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제 말을 전혀 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금전 관련된 거 말고 그냥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소셜 미디어 쪽으로 갔던 그 세대들이 35이 넘으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젊은 친구들 많이 썼어요. 근데 빠져나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빠져나간 세대가 무슨 세대냐 하면 우리가 진학하고 취업 요런 거 있잖아요. 그 사교육 시스템이 완성된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사교육 시스템으로 애들을 올가맨 그 세대들, 올가매진 그 세대들이 바로 뭘 하냐면 학교 딱 졸업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다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 있는 공간이. 부모들 마음에 맞는 곳으로 본인들을 굴리고, 지들 표현으로 하면 굴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쥐어짜고 굴리고 했던 부모와 학교 선생과 학원 관계자들이나 그 다음에 자기들 앉혀놓고 그러고 평가하고 앉아있는 그런 면접관들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선생님들 같으시면? 그걸 피해서 간 곳이 소셜미디어인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보고 즐기고 그냥 하는 거 그 선에서 끝내고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나 놀러 가는 거 요거까지만 딱 하고 그리고 나이 든 세대하고는 뭐하고만 엮이고 싶다? 돈 주면 돈 주는 것에 관련된 것만까지만 엮이고 나머지는 내 나이도 물어보지 말고 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절대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윗세대에게만 그렇게 하기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하는 게 에티켓이 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아이들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FTA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폴트트리 어널리시스. 폴트트리 어널리시스 갖고 상황이 되면 쫙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걸 분석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유가 되는 게 안 남아있고 전부 이전 세대들이 한 것들 이유만 남는 거예요. 아래로 가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각자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본도 보이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같은 세대인 다른 분들이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그 사람들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 말을 들려줘야 애들이 힘을 내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아니면 그거를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상처가 될 테니까 그냥 우리는 입은 닫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개인 대 개인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한 좀 더 사람의 수명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면 조직인 거죠. 예, 법인. 그래서 그런 법인을 통해서 문화로서 남기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 소장님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뭐 시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냥 만든 단어예요. 예, 바깥에 그냥 없어요. 어디까지는 있냐? 개념 자체가 소셜 인베스터라는 단어까지는 개념이 있어요. 소셜 네. 인베스터.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들고 나온 게 소셜 인베스터가 용어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투자라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다루고 사회적 자산을 다뤄야 되는데 현재 있는 소셜 인베스터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 자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수익 내는 사업체들 있잖아요. 수익 내는 사업체들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를 소셜 인베스팅이라고 지금 용어가 완전히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셜 인베스터 그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네.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개념은 그죠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하겠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SNS 개념하고 소셜 미디어하고의 그 차이점 이런 것도 네. 저희도 계속 여러 번 그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도 자꾸만 그 개념이 확실히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딱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이게 섞여버린다 그래야 되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기존 세대가 그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과연 기존 세대에서 그거를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집단이 아니면 그 구성원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개념이 자꾸만 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기존 세대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뭐 사회적인 급속한 성장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틀린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 성장 거기서 생겨난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삐뚤어진 생각은 아닐 거고 단세포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른다는 어떤 또 그 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된 거죠. 뭐 그거야.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이제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 다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문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은 그걸 뭐 고쳐 나간다든지 개선의 그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은 뭔가는 지금보다도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같은 가족 내에서도 이게 뭐 SNS는 아빠는 열심히 해.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그 SNS를 열심히 하는 아버지를 다 이 꼰대 취급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앞에는 유별나다는 거죠. 나는 그러한 장점이라든지 SNS 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영향도 받고 좋다는 거를 알면서 이제 이걸 이제 생활화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 개인 사생활 침해야. 그리고 또 주위에서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을 많이 떠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들 많이 주위에서 하거든요. 다 뭐 인스타나 이 소셜 미디어 쪽으로 다 그 젊은 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분명히 뭔가는 이러한 그 SNS 상에서도 우리는 다 인정을 하지만은 또 젊은 세대들이 보는
어떤 단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뭐 이해도 좀 하고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싸이월드가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더 컸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풍토 때문에, 우리 세대가 한 풍토 때문에 싸이월드는 죽이고, 오히려 싸이월드는 죽이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완전히 거기는 광고판이에요. 네이버 네. 자체는. 들어가서 찬찬히 뜯어서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다가 평생 현역을 치면 평생 현역에 대한 게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평생 현역 관련된 광고가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후자. 검색 엔진은 옛날에는 뜻을 찾아주는 백과사전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뭘 하냐면 네이버 자기 수익을 위한 그냥 광고판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그걸 정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링크를 하나 채팅창에다 넣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들어가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전쟁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써진 내용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멋대로 바꾸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괴물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갖고 써먹으려는 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노력을 하니까 자꾸, 네트워킹하고 미디어라는 게 다른 거였지라는 거를 그래도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가볍게 이야기 드려도 얼른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깥에 있는 분위기는 네이버부터 포함해서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는 지식인들까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네트워킹하고 미디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까 우리 정도는 어때요? 쉽게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매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돌아서서 가족들 상대하고 TV 다른 거 이런 거 이제 상대하고 뉴스 보고 이러고 있다 보면 자꾸 이쪽에 쓸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저도 제 자녀들이 다 SNS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자녀들한테 직접 이게 됐으면 제가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안 들고 나왔을까요? 안 들고 나오죠. 저는 요거 안 들고 나오고 그냥 제 자식들한테만 어떻게든 열심히 이렇게 갖고 넘겨주고 손 털었겠죠. 그죠? 이기적이니까. 저도.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자산으로 해서 넘겨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 자녀들 중에서도 T이면 35 넘고 이제 해가지고 T이고 그 다음에 지들도 나가서 사회 속에서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거를 깨닫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저는.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굉장히 약한 움직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크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혼자 힘 가지고 될 만한 건 같으면, 예, 자신이 있었으면, 꺼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의견을 내봤습니다. 예. 네. 자, 정병원님, 예, 의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정병원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경청만 했지 마땅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선생님하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재근 선생님, 아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미디어와 이 네트워크의 구분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왜 따로 쓸까요? 숟가락. 용도가 틀리니까요. 예, 사용처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 지금 SNS 쪽은, 이쪽은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들어가면. 네. 컨텐츠는 물론 유용한 컨텐츠를 이 안에 계신 분 중에서도 유용한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컨텐츠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 들어올 때. 컨텐츠 보려면 우리도 어디를 가면 좋아요?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가고, 예,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들어가면 훨씬 재밌는 건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쪽은 컨텐츠를 누리러 들어가, 컨텐츠를 소비하러 가는 데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거고, 요쪽은 좋은 관계를 만나고 또는 좋은 관계로 가꾸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는 거를 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좋은 사람들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에 푹 빠져서 살아온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 막 빠져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컴퓨터 하드웨어 수준하고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을 그냥 컴퓨터라고 치고 죄송해요. 컴퓨터라고 치고 봤을 때 사양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 사양이 높을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사양이 높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이 선생님들이 사양이 높죠. 무슨 뜻이냐 하면 컴퓨터는 고장나면 그냥 다른 거 바로 갖다 놓고 좋은 기회에 그냥 더 좋은 기계 갖다 놨네. 잘 됐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고유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보더라도 메모리나 처리 속도나 그 다양한 센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우리 앞에 있는 현재 컴퓨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잠깐 AI로 막 그냥 그 대량 생산한 것 같은 그런 거, 또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어 보이면 그냥 부지런히 달라붙어 갖고 만들어내는 영상과 사진들, 제가 그걸 보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선생님들 뵙고 있는 시간이 좋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SNS하고 소셜 미디어는 저는 전혀 다르다.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블로그 했어요. 저도 블로그 하고,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쪽도 전 만드는 거 원래는 굉장히 좋아요. 영상 올리는 것도. 예.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시면 뜻밖의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되게 많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시간을 안 보내는 이유가 여기가 SNS니까, 네트워킹 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고, 저는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선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가 선대의 역사도 많이 묻혀 있기는 해요. 장성 백양사, 장성 사거리에. 그런데 요즘은 나이 더 든다고 해서 거기를 내가 가야 되나? 슬슬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3대째 장손이 거기가 선영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저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어느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반대로 가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거기 간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진짜 1년에 한 번 송년회 할 때만 뵐 정도면 그때만 서울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 생각했던 그 낙향한다는 개념하고는 참 많이 저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사례를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사례를 든다면 무엇에 대한 사례 말씀이실까요? 이 SIA SIA요? 아니 SIC인가? SIA 아니요, SIA 맞습니다. C야. 예, 예. 요거는 뭐, 부분으로는 사례를 수 있지만, 이게 온전한 형태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제가 사례를 들었겠죠. 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쪽으로는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나마 우리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이야기를 1시간 안에 끝냈지, 다른 분들하고 이거 했으면 아마 이거 비슷하게도 못 갔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 그럴 정도로 이쪽이 지금 메마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진재근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쪽이 거기가 수익형입니까? 아니면 비수익형입니까? 계시는 곳이? 비수익이죠. 비수익. 그죠? 그러면 거기 활동이 앞으로 왕성해지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계시다가 그냥 끝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근데? 완성해줘야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금전적인 그 투자나 이런 거 받으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근데 디지털 쪽에서 저희가 진재근 선생님 하시는 일 이렇게 따로 넣는 게 아니라 진재근 선생님이 하시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전에 공원장님이 그 성북구에 축제할 때 그때 진재근 선생님 이번에 혹시 형편 되시면 그쪽 저기 해가지고 거기 와서 함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옆에서 날마다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업하는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하지만 좀 되는 쪽들, 이런 분들이 붙어서 그 일을 진재근 선생님을 해드리고 또 진재근 선생님은 또 윤설이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공원장님 쪽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우리가 서로 또 최미정님이라든가 장필규 소장님이라든가 하시는 쪽이 무슨 연구소든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건가를 끌어내신다면 지역사회라든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단순히 공부하고 그냥 얼굴 뵙는 거 이것만 해도 좋지만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비영리 단체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비영리 단체도 현재는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한다면 이제 그 비영리 단체로 지정을 받는 거죠. 예, 이제 예.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이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는 거고. 예, 예. 그렇게 된다라면 어떤 사업 계획을 내 가지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있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오프라인식의 발전 단계인 거죠. 네. 예, 그 방법인 건데, 이제 그때쯤 되면 뭐냐면, 관이든 자금이 지금 뭐 예산 책정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위에서 저기 하면 계속 그 눈치를 또 봐야 되고, 또 같은 업체들끼리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단법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 도와드리고 싶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단법인 아니어도 좋고 바깥에서 규모가 어떤 형식이 됐건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그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조직 자체가 페이스북 같은 SNS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장이라든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마치 저희를 그 후원 조직처럼 투자자들처럼 같이 솔직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을 함께 잘 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죠. 진재근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뭐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저기 이야기가 있고 그랬었지만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사업 자체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공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얼른 예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곳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온라인에다 넣지? 온라인 가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그 안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경제 쪽 관련된 쪽에는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 기승전 오프라인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쪽들 이야기가. 그리고 기승전 돈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기승전 디지털로 가자 이거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거를 우리 ESG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내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나 활동하는 거를 온라인에다 오픈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다른 걸로 배당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재현 선생님 계시는 쪽에서 돈으로 배당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주신 정보 대신 올려드리더라도 그거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한 문화 그리고 관계에 기반한 신뢰에 기반한 이런 문화를 계속 키워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키워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의식이 튀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세계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너무 그렇습니다. 예, 오늘 너무 조금 깝깝하실 수도 있는데 길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은 제가 좋아서 번개를 쳤는데 선생님들도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교육 없는 날 그런 날들이라든가 교육 없는 시간대 같은 때 미리 이렇게 가능하냐고 이야기 주시면 예 그러면 같이 열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말 잘 보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